네, 이어지는 시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건강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경기 이천시 신장투석 전문병원에서 환자들을 구하다가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속에서도 환자들 몸에서 투석기를 떼주느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투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자, 오늘은 신장 건강과 투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정종철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 신장내과 정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또 현장 중계를 연결할 예정이니까요. 교수님 인터뷰 중간에 혹시 연결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장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 몸의 정수기, 우리 몸의 필터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흔히 설명하기로 우리 몸의 정수기 혹은 우리 몸의 필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이 음식을 먹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 영양 물질이나 혹은 대사 분해 산물이 노폐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그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요. 거기에 동반돼서 체내 수분이나 전해질 같은 물질들의 그 평형을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산염기 평형을 유지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조혈 호르몬이라는 걸 합성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예. 그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특히나 또 신장 질환이 잘 따라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네,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 예. 혈액을 거르는 필터인데요. 예. 정수기에다가 정수기 통에 이를테면 간장이나 콜라같이 끈적하거나 점성이 있는 물질을 넣고 정수기를 꼭지를 누른다면 네네. 그 정수 필터는 금방 망가지겠죠. 네네네. 네, 그런 이유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필터를 하는 신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짜 신장을 정수기나 필터에 비유를 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보다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저희가 현은경 간호사 이야기도 했는데 신장 투석이라는 거는 신장이 어느 정도 나빠졌을 때 하는 건가요? 네, 혈액 투석은 그래서 그런 신장을 치료하는 요법은 아니고요. 예. 완전히 신장이 다 망가졌을 때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의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신장 기능을 대체하는 신대체 요법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신장이 다 망가진 경우 사구체 여과이라는 지표로 신장 기능을 평가하게 되는데 대개 한 7에서 10% 정도 기능이 남았을 때 혈액투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장을 대신해서 투석을 하게 되는 건데 보면은 바늘도 꽂고 옆에 투석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놓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몸 안에 신장에서 여과를 해야 되는 거 하지 못하니까 인위적으로 필터를 형광봉만한 필터로 혈액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 형광봉만한 앞서서 양해를 구했는데 저희 지금 법무부 발표가 있어서요. 이거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건강 백과사전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듣고 계신가요? 네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신장 투석 방법에 대한 안내를 소개를 해주고 계셨는데 이야기를 좀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야광봉 같은 크기의 필터로 정말 물리적인 필터입니다. 그 필터로 혈액을 주입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혈액을 주입할 때 혈액의 속도가 충분히 나지 않으면 필터 여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이라는 건 혈관에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몸 안에 이렇게 굵은 혈관을 키우는 동정맥류라는 거를 만들게 되고요. 예. 만들어진 동정맥류를 통해서
굵은 바늘을 찔러서 혈액을 그 필터 투석기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투석기를 통해서 걸러진 혈액이 이제 다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네.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과정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게 뭐 통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바늘을 찌를 때 통증은 물론 있겠지만 그건 이제 찌르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통증은 이제 일순간이긴 하고요. 네. 오랫동안 이제 받으시던 분들은 이제 그 피부가 그 경화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단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에 3회씩 아주 꾸준하게 계속 다니셔야 되는 그 과정이 좀 어려운 면이 있겠고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다가 일순간에 빠져나가는 현상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그리고 체액량도 불어있던 체중이 투석을 하면서 많이 뺄 때는 뭐 3kg씩 체중을 감량시키게 되니까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 등 혈당이 떨어지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증상을 호소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앞서서 주 3회라고 빈도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한 번 가면은 몇 시간 정도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투석의 효율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통상의 경우 3시간 반에서 4시간은 투석을 유지해야 적정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되게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시간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뭐 바늘도 꽂고 투석기도 동작을 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랄까요? 몸에 떼고 연결하고 하는 시간들도 오래 걸리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바늘을 찌르는 것을 실패할 수도 있겠는데요. 숙련된 간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잘 그 체열을 한다고 그러니까 혈관 천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로는 이제 혈액이 그 굵은 혈관에서 나와서 회로를 타고 서킷을 타고 이제 투석기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투석을 끝낼 때에도 필터 안에 남아있던 혈액이 모두 다 몸 안으로 돌아와야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혈액이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과 같이 뭐 화재 혹은 지진 혹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그 즉시 바늘을 빼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굵은 혈관이 있고 그 굵은 바늘이기 때문에 그 지혈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한 10분 정도는 눌러서 지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서킷 내에 들어있던 혈액이 몸으로 돌아가는 데만도 한 3에서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그런 혈액을 다시 되돌리는 블러드 리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서킷을 그냥 클램핑이라고 그 회로를 차단하는 클램프를 이중으로 하고 가위로 그냥 잘라서 일단 탈출을 하고 도피를 하고 그 이후에 바늘을 뽑고 지혈을 하는 거는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긴급한 상황에서의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긴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번 그 화재에서도 아마 그걸 잘 준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마 질식이랑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환자분 그 신발을 신겨드리다가 변을 당하셨다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현장에 더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 깊으셨을 것 같고 그 교수님은 신장 이식 분야에서 중요한 학술상 받으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식은 뭐 어느 때 하는 건가요? 투석 대신에 이식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래서 신장 이식은 혈액 투석과 마찬가지로 신대체요법의 한 가지이고요. 그래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적절한 기증자가 계시다고 하면 신장 이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식의 성공률이랄까요?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이식의 성공률은 이제 이식 시의 생존율과 환자의 생존율을 가지고 그 지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대개는 1년 성공률은 98% 이상인 것으로 통계가 잡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1년 이후에는 조금 뭐 이식에 있어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부작용은 이제 초반에 가장 많겠고요. 예. 이후로는 이제 이식이라는 거는 이식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함으로써 이식신이 내 몸에서 거부 반응을 당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되는데요. 그 면역억제제를 복용을 이제 하더라도 면역억제제를 잘 드시지 않아서 거부 반응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약으로 100%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누적적으로 이식신이 망가지는 환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전체로 보면 통계값이 어떤 수준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거부 반응 발생 자체는 초기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신장 이식은 그래도 안정화됐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이어지는 뭐 여러 가지 코너나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OX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장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준비를 했는데 OX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장병은 불치병이다. X입니다. 네. 몸이 붓는 부종이 생기면 무조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것도 X입니다. 네. 신장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O에 가깝습니다. 네. 만성 신장 질환자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어야 한다. 세모에 가깝습니다. 세모.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염식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12g 소금을 섭취하는 걸로 나온다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g으로 절반 이하로 소금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질문하셨던 그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신장질환이 따라오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금 과다에 해당합니다. 예. 네, 그래서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일단 그 싱겁게 먹는 것을 어떤 생활화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정종철 교수였습니다.